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 디스, 그리고 트럼프의 역공, 또 일론 머스크는 희대의 음모론 앱스타인 리스트까지 폭로하면서 또 트럼프를 공격합니다. 이게 싸움일까 아니면 연극일까? 그리고 우리의 주식은 그럼 어떻게 될까? 트럼프와 머스크가 언쟁을 벌이고 나서 하루 만에 테슬라 주가 17.7%가 빠진다. 제가 생각할 때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하면서 어찌 보면 음모론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테슬라 주가 급락했죠. 하지만 지수나 타 종목들은 크게 유동이 없었다. 지금 오히려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영향을 알기 위해서는 이 사건 자체를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일론 머스크, 달콤한 인생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병헌에 나한테 왜 그랬어요? 일론 머스크는 딱 그 상황이다. 자, 일론 머스크 세금 감면안 역겹고 혐오스럽다. 왜냐면 전기차 보조금이 삭감됐기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트럼프 당선됐는데 트럼프 배은망덕하다. 트럼프 관세로 하반기 경기 침체 올 것이다. 트럼프는 전기차 의무화 철회, 이것 때문에 머스크가 미친 거다. 테슬라나 스페이스X 정부 계약과 보조금 철회할 것이다. 굉장히 강경한 대응 그리고 말싸움이 하루 종일 이어졌는데요. 특히 일론 머스크가 정말 큰 폭탄을 투하할 시간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앱스타인 파일에 있다. 이 앱스타인 파일이란 게 뭐냐면 이 제프리 앱스타인, 미국 억만장자인데 미성년자 대상의 성착취나 성매매 관련 범죄 스캔들, 자, 여기에 트럼프가 끼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파일이 공개되지 않은 것이다. 일론 머스크는 이런 음모론까지 들고 나왔다. 그리고 마지막 좋은 하루 보내세요. 긁는 거죠.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이 폭탄을 과연 투하할 것인가? 트럼프는 계속 테슬라를 공격할 것인가? 이 우리는 이 본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진짜 싸움일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연극 같아 보이는 스토리입니다. 트럼프와 머스크 두 사람의 성향을 살펴보면 주가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땐 굉장히 연극 같은 싸움이고요. 자, 이로 인해서 하락한 주가, 그리고 반등하는 주가, 미래의 주가, 어찌 보면 음모론에 가까운 이해관계가 숨어있지 않을까. 먼저 이 스토리를 살펴보면 앞서 이 언쟁에 이어서 트럼프, 스페이스X와 계약 해지하겠다. 일론 머스크 바로 응수합니다. 그래? 그러면 바로 나 우주선 운영 종료, 해체한다. 빌 에크먼이 트윗을 날립니다. 트럼프와 머스크는 함께 해야 하고 평화를 지켜야 한다. 그게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투자자로서 주가가 빠지는 걸 원치 않는 사람이죠. 빌 에크먼. 그러자 일론 머스크, 빌 에크먼의 트윗에 대해서 좋은 조언이다. 우주선 해체하지 않겠다. 그리고 백악관을 통해서 나온 트럼프의 입장, 일론 머스크와 통화 예정이다. 어찌 보면 코미디, 꽁트 아니면 연극, 한 꼭지에 나올 법한 굉장히 유치하고 음모론 같은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게 최강대국 미국의 대통령과 세계 최고의 부자 간에 나타나는 그런 언쟁이었다.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증시에도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음모론, 자, 먼저 이 앱스타인 파일에 트럼프가 들어있는지는 불분명하죠. 어찌 보면 일론 머스크의 이러한 트럼프에 대한 공격은 모종의 관계에 의한 주가 하락을 위한 음모론일 수도 있다. 또는 정치적인 부분, 이렇게 급락이 나온 테슬라 주가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는 것이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조정은 이런 트럼프와 머스크 간에 언쟁이 없었더라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조정이다. 이건 뒤에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릴 거예요. 이런 테슬라 주가의 급락, 그리고 일부 테마주들의 급락, 그리고 두 사람 간의 정치적 발언 시점과 주가 하락 시점의 연결점, 이 타이밍이 과연 우연일까? 어쩌면 그 누군가가 주식을 더 싸게 사려는 그 기회를 마련하려는 거대한 연극일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어쩌면 원하는 바를 달성하고 있는 이 웃고 있는 두 사람, 그리고 악수하는 이 두 사람의 모습처럼 트럼프는 정치적으로 강경 보수 지지층 결집, 그리고 머스크는 X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그리고 경제적으로 주가를 움직이고자 하는 목적, 무엇이 얽혀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두 사람이 결국 원하는 바, 실리를 결국 지금 챙겼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미 화해는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두 사람이 화해하지 않고 갈등으로 연결될 가능성 얼마나 될까? 제로에 가깝다. 지금 테슬라 주가로 보는 지금 상황을 실전 투자자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투자자들은 외부 노이즈가 아니라 뉴스나 이슈가 아니라 숫자를 봐야 되죠. 차트의 움직임 또는 실적, 그리고 투입보다는 수급, 그리고 현재 기본 시나리오 지수로 봤을 때는 여전히
유지 중이고 테슬라의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 파동 강의 수강생분들을 대상으로 했던 파동 분석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1, 2, 3, 4, 5파 진행 중이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기 현재 고점을 다시 하회하는 그런 이탈이 나타났을 때는 주의해야 된다. 이럴 때는 1, 2, 3, 4, 5 5파가 짧게 절단되고 조정이 나오는 그런 형태를 말씀드렸어요. 이게 어떤 형태냐면 시나리오를 설정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형태로 주가가 진행됐을 때는 타깃 프라이스, 목표가를 이쯤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다만 예외적인 케이스, 5파가 짧게 절단되고 하락이 나오는, 이 고점을 재하락하는, 재이탈하는 경우, 이 상승 트렌드 라인을 이탈하는 경우, 여기선 무조건 매도다. 그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조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큰 조정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발생한 것이다. 1, 2, 3, 4, 5파 절단으로 짧게 끝나고, 여기부터 여기에 대한 이 상승에 대한 조정, 여기에 대한 조정이 나온 것이다. 공교롭게 그리고 지금 반등이 나온 시점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0.618. 일반적으로 이 정도 올랐다가 이 정도 내려가는 형태의 조정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사실 두 사람의 언쟁이 없었더라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조정의 범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외적인 노이즈를 제외했을 때, 이 정도 됐으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전체 상승에 대한 조정, 분할 매수 가능한 구간.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이슈, 이런 것들은 특정 테마를 부각시키고 향후에 모멘텀이 그쪽으로 연결되는 이런 형태도 자주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테슬라나 또는 X, 트럼프 테마 같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움직임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나리오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여기죠. 넘어갔다가 이 고점을 이탈하는, 이게 나왔을 때는 여기서 1차로 주의할 필요가 있고, 여기를 깼을 때는 이 상승에 대한 조정 발생이다. 물론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지 정확하게 예측은 어렵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만 이 정도 떨어져 줬다면 분할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S&P 500 지수인데요. S&P 500은 그냥 별 움직임이 없다. 기존에 여기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렸던 여기서 여전히 그냥 상승 추세 그 과정에 있고요. 지수 자체는 상승 중이다. 일부 종목별 등락만 존재하죠. 일부 테마주, 일부 성장주, 테슬라 이런 이슈 있는 종목들만 움직였던 것이고, 지수는 큰 움직임이 없다. 그리고 테마주 약세. 지금 현재 시나리오는 유지 중이고요. 다만 지금은 종목별 움직임이 판이하게 다른 장세이기 때문에 종목별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동일 시나리오 안에서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지점을 말씀드렸죠. 대응 지점만 있으면 시나리오를 설정한 다음에 그 시나리오로 갔을 때는 수익률이 최대화, 극대화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대응 지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대응하면 그 다음 시나리오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고, 높은 신뢰도, 재승률을 약 70% 이상으로 말씀드리죠. 이런 시나리오와 대응이 반복이 되면 이 정도 승률로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산은. 이런 방식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시나리오 설정과 그대로 갔을 때는 수익의 극대화, 또 이러한 이탈 지점, 대응 지점, 이탈의 경우 대응을 통해서 그 다음 시나리오의 재설정, 그리고 또 다른 수익 극대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시진핑 전화 통화했죠. 무려 통화를 90분이나 했다고 합니다. 연인도 아닌데 1시간 반을, 엄청나게 긴 시간을 통화했다. 물론 협상은 실무진이합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이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협상을 하면 탑다운, 그 아래서 실무진들이 각자의 협상안을 들고 만나서 협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방중 초청 수락했다. 중국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쨌든 관세 전쟁 하에서 불확실성을 어쨌든 다소 안정화시켜주는 요인이 될 것이고요. 물론 실무진들이 만나서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걸린다. 그리고 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상당히 높게 나왔죠. 8개월 만에 최고치가 나왔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오늘 고용지표가 나올 텐데, 어쨌든 이 실업수당이 높아졌다는 거는 고용에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는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고용을 줄이거나 신규 채용을 꺼리거나 관망하거나 이런 불안정한 기업들의 심리로 연결이 된다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자산시장으로 연결이 되냐면, 이건 트럼프가 연준, 제롬 파월에게 금리 낮춰라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데, 이 압박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이다. 파월, 지금 경기 안 좋아지고 있어. 고용 죽고 있어. 금리 내려서 부양시켜야 돼. 이거죠.
하반기 금리 인하, 최소 2회 인하, 여기 힘이 점점 실려가고 있다. 데이터에 따라서 최소 2번은 내리고요. 그리고 3번까지도 내릴 수 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 하반기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지금은 6월달 2분기다. 근데 3분기 이 구간에서 한번 큰 조정이 예상이 됩니다. 이 조정 구간을 반드시 피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흐름을 우리가 잘 대응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이슈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 상당히 많은 빈도로 정치적 또는 경제적인 그런 이슈들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가 실제 뉴스 기사나 언론의 발표 이런 것들로 접하는 대중이 접하는 그런 정보에는 이런 것들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보적인 비대칭성이 항상 있다. 이런 고위급에 있는 사람들과 일반 대중은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이런 언론, 뉴스 기사를 통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항상 뒷북만 친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본질을 볼 필요가 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증시의 흐름, S&P 500 지수의 흐름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고요. 말씀드렸던 그 대응 지점, 그 지점을 통해서 대응만 잘하면 됩니다. 앞으로 계속 증시 트래킹하면서 자산 우상향을 위한 그 과정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